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과 친해질 수도, 사람을 설득할 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볼 부분은 5번째 챕터인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본 챕터는 앞서 살펴본 4개 챕터의 종합판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보시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그 첫 번째, 칭찬은 가장 좋은 시작이다. 보통 우리는 잔소리를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먼저 칭찬을 받은 뒤라면 약간의 잔소리를 들어도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죠. 여기 도로시라는 신용조합의 지점장이 있습니다. 도로시는 최근 젊은 여성을 견습 출납원으로 채용했는데요. 그녀는 고객 응대를 비롯해 여러 일들을 잘 처리했지만 마감 업무만큼은 너무나 느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죠. 출납계장은 그녀를 내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로시는 영업시간이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감 업무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녀는 도로시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긴장을 풀고 열심히 업무를 배웠고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마감 업무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점을 바로 지적하기보다 상대의 장점을 먼저 칭찬한 후 고쳐야 할 점을 이야기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칭찬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마취를 한 후 일을 시작하는 치과 의사와 같다. 환자는 이를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준다.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어야 한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두 번째,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넌지시 전하라. 찰스 슈왑은 공장을 돌아보던 중 직원 몇 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목격했는데요. 이때 슈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화내고 질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비씩 쥐어주고는 밖에 나가서 피워주면 고맙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슈왑은 넌지시 암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존경심도 불러일으켰죠.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있어 꼭 얼굴을 붉혀가며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좋은 말로도 훨씬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세 번째,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바로 야단을 치기보다 나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얘기한다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인 딜리스톤은 새로 들어온 비서 때문에 꼴치를 썩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항상 서류에 오타를 내는 게 문제였죠. 딜리스톤이 문서에서 또다시 오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사전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틀린 것 같은데. 나도 항상 틀리던 글자야. 그래서 이 사전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 글씨나 오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여기겠지. 그래서 나는 철자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야. 그 이후로 비서가 오타를 내는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J.S. 노울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한 과오는 그 사람의 새로운 미덕이 된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네 번째, 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받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것이 부모나 윗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법률가이자 실업가인 오웬 디영은 누구에게든 직접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고 하죠. 가령 이렇게 하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직원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도 지금 문서도 아주 좋지만
이것만 더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이나 질문의 방식은 명령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어 반감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원하는 협조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부든 방청소든 좀 더 수월하게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5번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내보내야 할 때 곤란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의 과오를 지적해서 내보내기보다 사려 깊은 말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좋은 능력과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회사의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의 자존감과 체면을 상하게 해서 내가 이득이 될 건 없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죄악이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6번째, 평범한 칭찬도 그 위력은 특별하다. 심리학자 제스 레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우리는 칭찬 없이는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하지만 대다수는 걸핏하면 상대에게 비난을 퍼붓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살을 주는 것에 인색하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 중 누군가에게 칭찬의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칭찬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칭찬의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칭찬 몇 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을 주고 때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하죠. 이탈리아의 성악가 엘리코 카루소는 어린 시절 선생님의 혹평에 가수의 꿈을 접을 뻔했지만 어머니의 꾸준한 칭찬과 격려로 꿈을 이루고 당대 가장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죠.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글을 썼고 수많은 거절 끝에 드디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후 그가 받은 칭찬과 인정은 그의 전생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바로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인 찰스 디킨스입니다.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없었다면 많은 위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시로 터져나오는 잔소리를 좀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능력은 비난 속에서는 시들지만 격려 가운데서는 찬란히 꽃을 피우는 법이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7번째,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줘라.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장점이 없다면 장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라. 이 말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내기를 원하거나 그가 어떤 장점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 장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치과의사 마틴 박사는 어느 날 환자에게 컵받침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해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간단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청소 상태를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청소를 잘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컵받침 같은 부분도 잘 살펴봐 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마틴 박사가 출근했을 때 진료실은 어느 때보다 청결했습니다. 컵받침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발전은 물론 내가 원하는 바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8번째, 할 수 있다고 말해주면 믿게 된다.
여기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 사고로 머리 수술을 받았고 지진아를 위한 특수학급에서 생활했죠. 15살이 되었지만 덧셈도 겨우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데이비드를 돕기 위해 사칙 연산 암기 카드를 구입해 매일 정답 맞추기 놀이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답을 맞출 때마다 아버지는 열렬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데이비드의 수학 점수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고 덩달아 다른 과목의 성적도 올랐습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과학 전시회 작품을 출품해 입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응원과 격려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격려를 아끼지 말고 잘 해낼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의욕을 갖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마지막 9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페리어라는 사람은 아들 제프에게 배나무에서 떨어진 배를 줍는 일을 시켰는데요. 제프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아들을 꾸짖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배를 한 바구니 주워올 때마다 1달러를 주기로 하고 대신 일을 끝낸 후 한 개라도 흘린 것이 있으면 벌금으로 1달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프는 배를 빠짐없이 모두 주워왔습니다. 이렇듯 억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꺼이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칭찬 또는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가능하죠. 상대가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할 때 일의 능률이 올라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1. 칭찬은 가장 좋은 시작이다. 2. 화내지 말고 넌지시 전하라. 3.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4.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라.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6. 평범한 칭찬도 그 위력은 특별하다. 7.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하라. 8. 할 수 있다고 말해주면 믿게 된다. 9.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까지 총 5개의 영상을 통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챕터별로 다 살펴봤는데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역지사지가 아닌가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과 친해질 수도, 사람을 설득할 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게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항상 진심을 다한다면 어느새 내 주위에는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영상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